반갑습니다. 여러분, 물리 문제풀이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인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에서는 일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 에너지 정리는 간단합니다. 해준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준 일은 어떻게 구합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 곱하기 그 사이의 각도 코사인 세타 곱해서 구했죠. 우리 저번 시험 범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에너지의 종류는 우리 총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운동 에너지가 있었죠. K. 운동 에너지는 구하는 정의식이 2분의 1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이 높이는 항상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준면이 어딘지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용수철 상수 K 곱하기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이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든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든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에너지가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동 에너지가 변하고 있죠. 자, 그럼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 해준 일의 양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고 이게 처음 운동 에너지입니다. 나중 운동 에너지가 400이고 처음 운동 에너지가 100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량이 300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변화량과 뭐가 같다는 거죠? 해준 일의 양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도 똑같이 해준 일만큼 지금 여기서도 보면 운동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해준 일의 양은 이게 힘이죠. 힘이 10이고 이동 거리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각도가 60이니까 코사인 60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코사인 60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총 해준 일의 양은 50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50줄만큼 뭐가 변해야 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50줄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속도를 모르니까 나중에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거를 우리가 V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V의 제곱이고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놓여 있었다고 했죠. 놓여 있었으니까 속도가 0입니다. 따라서 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총 2V의 제곱이 되고 해준 일의 양이 50줄이니까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V제곱은 25가 되고 V는 5m/s가 된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위의 것과 성질이 다른데요. 마찰력이 해준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데 이때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이것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찰력이 한 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줄어들었는지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0이죠. 왜냐면 정지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속도가 0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돼서 0이 되겠고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가 60이었기 때문에 6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450 곱하기 3600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62 곱하기 10의 6승이 나와요. 즉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줄어든 만큼 마찰력이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찰력이 해준 일의 양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동 거리와 힘을 주고 이 그래프를 주고 일을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하면 된다 그랬죠? 네, 면적을 구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면적이 곧 1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와 힘 그래프에서 면적은 곧 뭐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4m만큼 움직였을 때 해준 일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m까지 이 그래프 아래 면적 요만큼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사각형의 면적이 8이고 삼각형 면적이 4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12가 되니까 해준 일의 양은 총 12줄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자, 물체가 2m만큼 움직였을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앞에서 해준 것과 똑같죠?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걸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m만큼 움직였을 때 해준 일의 양은 넓이가 8이기 때문에 총 8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V라고 놓으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얘가 올려놓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가 0이니까 0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해준 일의 양은 8이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2분의 V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V 제곱은 16이 되고 V는 4m/s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페이지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해준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경우였고 이번에는 해준 일의 양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바닥에서 높이 2m인 선반 위에 질량 20kg 물체를 1m 높이의 의자 위에서 올려서 꺼내려 간다. 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인가?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다시 기호를 쓸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기준이죠. 그럼 질량이 20이고 중력 가속도가 여기 보면 10, 그리고 기준면으로 높이라고 했죠. 그럼 기준면으로 바닥을 기준으로 하니까 바닥으로부터 2m에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총 400줄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7번. 그림과 같이 민수는 바닥에 있는 질량이 1kg인 책을 일정한 속력으로 올려 2m 높이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일정한 속력이니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없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민수가 책에 한 일은 20줄이다. 자, 우리가 민수가 한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면 되죠. 지금 이 물체는 1kg이기 때문에 무게만큼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데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1 곱하기 10이니까 총 무게가 10N이라는 거예요. 줄이 아니고 뉴턴. 그러면 10N만큼 우리가 이 물체에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가 준 힘은 총 10N이 되고 이동 거리는 우리가 2m를 이동했으니까 총 20줄의 일을 해준 거죠. 선반 위에 놓여있는 책의 포텐셜 에너지는 20줄이다. 선반 위에 있는 책의 포텐셜 에너지,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2, 질량이 1이죠. 질량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그 다음에 기준면으로 높이, 여기서는 기준,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지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총 2m가 되겠죠. 따라서 20줄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맞죠? 그 다음에 선반을 기준으로 하면 책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0이다. 자, 책의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우리가 바닥으로부터 여기 선반으로 가면서 20줄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기준면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변화가 없어요. 선반을 기준으로 하든 지면을 기준으로 하든 책의 포텐셜 에너지는 여러분이 직접 구해보면
증가량은 똑같이 20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준면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의 값은 변하지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기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요건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관련된 거네요. 용수철의 탄성 계수는 200N per m다. 자, 우리가 여기서 늘어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거리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물체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건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그럼 이동 거리와 흰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해보면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이 늘어난 길이가 20cm니까 0.2m로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힘이 40입니다. 높이가 40이죠. 그러면 요것은 총 몇 줄입니까? 4줄의 일을 해준 거죠. 맞죠? 4줄의 일을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준 일의 양과 요만큼 늘어나면서 변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죠. 일 에너지 정리. 그럼 해준 일의 양이 4줄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2분의 1 용수철 상수 얼마인지 모르죠? K 곱하기 늘어난 길이 요만큼 X의 제곱 빼기 처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늘어난 길이가 없으니까 0이죠.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KX 제곱이 총 4줄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X가 얼마입니까? 0.2m만큼 늘어났다고 했죠. 그럼 여기 0.2를 대입하면 2분의 K 곱하기 0.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2분의 K 곱하기 0.04가 되는 거고 이거는 0.02 K가 총 4줄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K는 0.02분의 4가 되고 요거는 얼마입니까? 200 맞죠? 그래서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니은 10cm 늘어났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 2분의 1 용수철 상수의 200으로 구했죠. 200 곱하기 늘어난 길이는 0.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총 1줄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용수철이 10cm에서 20cm로 늘어나게 하려면 4줄의 일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해준 일의 양이 같아야 되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늘어난 길이가 0.2의 제곱이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4줄이죠. 그리고 이 처음에 운동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0.1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얼마입니까? 1줄입니다.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3줄이죠. 그럼 우리는 해준 일도 3줄만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4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했습니다.